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 이도경입니다. 자, 오랜만에 제가 정식 컨텐츠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오늘 촬영 일자가 이제 11월 20일인데 아마 대학별 고사를 이제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주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정시 위주로 이제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제 가채점을 통해서 어느 대학 정도를 갈 수 있을지를 좀 가늠을 해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시 전형 중에서 교과, 즉 학생부를 반영하는 대학들을 좀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자, 대표적인 대학교가 작년까지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가 학생부를 반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 연세대, 그리고 한양대,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사범계열, 그리고 부산대학교 의대, 치의학과가 학생부를 반영을 하게 되죠. 대학마다 반영하는 방식, 그리고 목적이 살짝 다르긴 한데 그 내용들을 좀 오늘 집중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시 전형에서 학생부를 반영하는 대학들의 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사범계열의 경우는 약간 정성적인 평가로 보시면 되고,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는 정량적으로 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고려대학교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고려대는 일반 전형과 교과우수 전형 투 트랙으로 선발을 하고 있죠. 일반 전형의 경우는 수능 100%, 그리고 교과우수는 수능 80에 학생부 20%를 반영을 하게 됩니다. 2024학년도부터 교과우수 전형 선발을 시작을 했는데 그 첫 해에 경쟁률을 보시게 되면 5.04대 1이었어요. 그러니까 5대1 정도라고 하면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높지 않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군에 선발하고 있는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경우는 사실 경쟁률을 5대1을 거의 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3대1, 4대1 이내에서 형성되는 게 일반적인데 5대1 정도라면 굉장히 높은 경쟁률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작년에는 제자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3.67대1 정도로 일반적인 경쟁률을 보여줬어요. 자, 2024학년도에 중어중문학과로 보시게 되면 무려 12.17대 1이고요. 그리고 자연계열의 융합에너지도 7.67, 그리고 화공생명도 12.6대 1로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좀 추측을 해보면 2024학년도에 처음 신설이 되죠. 그리고 선발인이 굉장히 적습니다. 일반 전형에 비해서는 교과우수 전형이 적다 보니까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변수가 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좀 도전적으로 좀 지원해본 그런 학생들이 많았을 걸로 추정이 돼요. 그런데 실제 2014학년도 입시 결과를 딱 열어봤더니 사실 일반 전형과 큰 차이가 사실 나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014학년도에 일반 전형과 교과우수 전형의 주요 학과들의 평균 100분위 70% 컷을 보시게 되면 대체적으로 한 1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평균 100분위가 1점이니까 100분위 300점 만점으로 계산한다라고 하면 3점 정도가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물론 그 3점이 적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았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입결이 낮지 않구나, 교과우수자 전형이더라도 그렇다라고 한다면 도전적으로 쓰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좀 심리가 작동을 한 것으로 추정이 돼요. 자, 2015학년도 입시 결과를 보시더라도 비슷합니다. 보통 한 1점 정도에서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도 고려대학교 교과우수 전형은 비슷한 입결을 보여주지 않을까 좀 생각이 돼요. 자, 두 번째로 충원율을 보시게 되면, 자, 일반 전형과 교과우수 전형을 비교를 해볼 텐데, 먼저 2024학년도 보시면 일반 전형의 인문계열이 37.5%, 근데 교과우수 전형은 21.3%고요. 그리고 작년의 경우도 35.1에서 21.8, 자연계열도 확실히 일반 전형에 비해서 교과우수 전형이 충원율이 낮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 보니 충원을 바라보고 들어가기도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나마 지금 한 20%대 정도의 충원율이 나오는 것도 인문계열에서 경영학과나 자연계열의 전기전자, 컴퓨터 등 상위권 학과들에서 이제 서울대를 이탈한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충원율이 20% 정도 나온 거지, 실제로 보시게 되면 충원율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 학과들도 좀 제법 많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고려대 교과우수 전형의 학생부 반영 방식을 좀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수시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 성적 산출식과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정시 전형이기 때문에 3학년 2학기까지 성적이 들어간다라는 것,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을 포함한 전체 교과를 반영한다라는 거, 요거는 주의를 주셔야 되고, 그래서 아마 고려대학교를 좀 목표하는 친구들은 3학년 2학기 기말고사가 아마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쯤에 끝이 나게 될 텐데 아마 성적 관리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교과 산출 방식을 좀 보시게 되면 먼저 제가 연두색 박스로 표시해둔 이 부분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교과 점수 산출 식이 되고요. 자, 노란색 박스를 보시게 되면 이게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는 환산하는 방식이 되는데 사실 고려대학교의 경우는 진로 선택 과목 중에 B등급 혹은 C등급이 있는 친구들은 좀 매우 불리한 성적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A 성취도의 비율이 40%, B 성취가 30, C 성취가 30%인 이런 과목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본인이 B 등급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자, A 등급의 비율이 40%이기 때문에 여기서 4등급을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4 플러스 그리고 A와 B를 합친 70%를 100으로 나눈 값, 그 0.7이 되겠죠. 그리고 그걸 합산한 4.7등급이 돼요. 그래서 간혹 N수생들 중에서 그리고 N수 이상 학생들 중에서 3학년 2학기를 버린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학생들 경우는 사실 고려대 교과우수를 쓰기는 매우 불리한 성적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등급별 반영 점수 기준을 보게 될 텐데 사실 이 기준 때문에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고려대 교과우수 전형을 합격하는 학생들의 내신 등급은 1점 후반대에서 2점 초반대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자, 1.0인 학생은 만점에 200점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1.5등급 학생은 199점, 2.0등급은 198점으로 1점씩 차이가 나게 되죠. 그런데 2.0에서 2.5로 넘어올 때는 2점 차이가 나게 되는 거고요. 3.0에서 3.5로 넘어올 때는 4점 차가 나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3등급 밖으로 벗어나는 친구들은 고려대 교과우수 전형 쓰기가 좀 부담스럽게 되는 거고 대부분의 합격생들의 내신 성적이 1.7에서 한 2.1등급 사이에 주로 거의 분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왜 1.0에서 1.5등급 사이는 많이 없을까라고 질문하면 그거죠. 사실 1.0에서 1.5등급 되는 친구들은 수시 전형으로 서영고나 서성한 어디는 합격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사실 높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우리가 고려대 교과우수자 전형을 쓸 때는 2.0등급 정도가 되면 크게 불리함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원서를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고려대 교과우수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의 내신 등급 구간별 분포를 좀 살펴볼 텐데 재작년과 작년 2년 동안 이제 저 메가스 회원 한 2,700명 정도를 분석을 해보면 1.5등급에서 2.0등급 구간이 가장 높은 좀 비율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2.0에서 2.5등급 구간이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등급 정도가 되면 고려대 쓰기에는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5등급 정도가 되면 수능으로는 한 문항 정도 더 득점을 하게 되면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학생들 중에서 나의 내신 등급이 2.0등급보다 낮은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친구들이 만약 고려대학교 교과우수 전형을 지원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2.0등급을 받은 학생을 이기려고 한다면 수능에서는 몇 문항 정도로 더 맞춰야 되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2.0등급이 환산 점수상으로는 198점을 가져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2.5등급과는 2점, 3.0등급과는 4점, 3.5등급과는 8점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자, 이걸 극복을 하려고 한다면 수능에서는 2.5등급은 한 문항 정도, 그리고 3.0등급은 두세 문항, 그리고 3.5등급은 한 4문항 이상 정도를 더 득점하게 되면 역전이 가능해요. 혹은 역전이냐 혹은 경쟁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본인 성적이 3.5등급이에요. 근데 고려대 교과우수 전형이 합격 예측 서비스에서 적정으로 뜬다라고 한다면 그 친구는 일반 전형으로 가더라도 충분히 합격이 가능한 성적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3.0등급 이하 학생의 경우는 교과우수자 전형을 쓸 이유가 별로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교과 성적을 반영한다라는 건 또 하나의 변수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냥 일반 전형으로 가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려대 교과우수 전형은 올해도 비슷할 것 같아요. 2.5등급 이내의 학생들 중에서 좀 주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고려대 교과우수자 전형의 경우는 내신 등급이 2.5등급 이내 학생들에서 좀 의미 있게 좀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3등급을 벗어나는 친구들은 일반 전형을 먼저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또 다른 정량평가 대학인 연세대학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세대학교에서 학생부 반영은 큰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연대도 정시는 1000점 만점이고요. 그래서 일반학과 기준으로는 950점입니다. 그리고 학생부가 50점이 반영이 되게 되는데 그 50점 중에서도 40점은 기본 점수예요. 그리고 나머지 10점 중에서 3점은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연세대 정도를 지원하는 친구들은 진로 선택 과목이 거의 다 A 등급일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3점도 그대로 받아가게 될 거예요. 그럼 결국은 기본 점수가 사실상 43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7점으로 나뉘게 되는데 그 7점조차도 1, 2등급은 동일한 7점을 부여를 하고요. 그리고 3, 4등급은 6점, 그리고 5등급은 5점, 그리고 6등급, 7등급이 3점으로 좀 격차가 커지긴 하지만 사실상 총점 1000점으로 환산했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는 이제 국가 점수 산출 방식이 좀 다릅니다. 이제 고려대학교는 등급을 가지고 그냥 변환을 시키는 건데, 전체 등급을 계산해서 변환을 시키는 건데, 연세대의 경우는 각 과목별 등급을 점수로 변환을 시키고 계산을 하게 돼요. 자, A 학생과 B 학생을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A 학생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계 모두 2등급인 2.0등급 학생이고요. B 학생의 경우는 사회과학이 3등급인 1.67등급이에요. 그러면 등급상으로는 B 학생이 더 높은 등급이지만 연세대식 환산 점수로 계산했을 경우는 A 학생이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너무나 점수가 미미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체 교과가 올 1등급인 친구는 환산 점수 기준으로 50점을 받아가게 되고요. 2.0등급의 친구도 50점, 그리고 3.0, 4.0의 친구는 49점, 그리고 전교과가 5등급의 친구도 48점을 받아가게 돼요. 그러면 1.0등급과 5.0등급이 1000점 만점에서 2점 정도 차이가 난다라는 거고, 이거는 정시 문학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한 문항 정도에 불과합니다. 국어, 수학, 탐구에서 한 과목 정도만 더 득점하더라도 그 2점은 충분히 만회할 수 있기 때문에 영향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단, 의예과는 제외입니다. 연세대 의예과는 지금 최상위권 의대이기 때문에 사실 소수점 자리에서 당락이 나뉘게 되죠.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는 그 0점 몇 점도 꽤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연세대 의대는 면접이라는 변수도 또 다른 변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체크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연세대학교를 정리를 해보게 되면 연세대 교과 반영 비율 5%, 50점은 정시 입시 결과나 그리고 지원자 경향성에 영향을 줄 요인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8.0등급인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43점을 가져가기에는 좀 상대적으로 격차가 큰 학생이 있다고 한다면 그 친구는 대체제로 고려대 일반 전형을 살펴봐도 되는 거니까 사실 큰 문제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한양대학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양대학교는 연세대, 고려대와는 달리 정성적인 평가를 하는 대학이죠. 그러다 보니 이름도 학생부 종합평가입니다. 자, 총 1000점 만점이고 수능 점수가 900점, 90%, 그리고 학생부 종합평가가 100점인 10%가 반영이 되는 거죠. 자, 지금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반영 방법을 보시게 되면, 자, 평가 영역은 교과학습 발달 상황, 그리고 출결 상황 등, 평가 항목은 계열 적합성, 학교 생활 성실도, 그리고 평가 내용에서는 이수 과목, 이수 단위, 그리고 출결, 학급 폭력 사항 등을 확인하겠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근데 문제는 평가 점수가 공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평가 방법은 2인 1조의 사정관들이 정성적인 평가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각 사정관들이 A, B, C, D, E 등급에 따라서 몇 점을 부여할지도 나와 있지 않고, 그리고 평가 항목이 2개죠. 계열 적합성과 학교 생활 성실도인데 각각 몇 점을 부여를 할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추측을 해보건데 아마 학교 생활 성실도에서는 출결 그리고 학폭을 점검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한양대 쓰는 친구들은 출결에 문제가 거의 없을 거고요. 그리고 학폭은 참고로 1호 처분만 받아도 합격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감점이 마이너스 30점이기 때문에 합격이 불가능하고, 자, 그렇다라고 하면 계열 적합성에서 이수 과목과 이수 단위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수 단위 역시나 우리 고등학교는 학교에서 시간표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고, 결국은 이수 과목이 아마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구체적인 평가 내용은 공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제가 그 한양대 입학처에 이제 유선으로 좀 문의를 했고, 이제 어떻게 평가를 할 거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었는데, 입학처의 답변은, 수시 전형에서, 한양대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 교과 정성 평가와 비슷한 방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수시 모집에서, 한양대 수시 모집 교과 전형에서의 교과 정성 평가는 이과 학생, 문과 학생의 이과학과의 교차 지원을 막는 게 주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본인은 과학 교과를 전혀 이수를 하지 않았어. 그런데 내신 등급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수능 최저도 확통과 사탐으로 맞춰서 전자나 혹은 반도체나 혹은 화공을 지원했을 경우를 막겠다. 이게 이제 주 목적이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아마 정시 전형에서도 학생부 종합평가에서 주 목적은 아마 인문계열 학생의 자연계열 지원을 방어하는 게 목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이런 거죠. 인문계열 학생이 확률과 통계, 그리고 뭐 정치와 법, 사회문화, 뭐 생활과 윤리 같은 사회교과를 쭉 이수로 했고요. 수능 응시 과목도 확률과 통계와 사회탐구를 응시를 했어요. 그런데 수능을 너무 잘 봐서 내가 가산점을 못 받더라도 뭐 전자공학이나 아니면 화공이나 뭐 신소재를 합격 가능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이런 경우를 막겠다. 이게 주 목적일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저도 충분히 납득하고 타당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지원자 입장에서 조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이제 교차 지원을 막기 위한 방어 장치로 활용할 수 있겠지만,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확실한 평가 요소가 늘어난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자연계열 학생이 미적분, 확통, 기하, 그리고 과학에서 물리, 화학, 생명을 모두 다 이수를 했어요. 이 친구는 자연계열 모집단이 어디를 지원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상경계열도 뭐 경제를 이수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미적분, 수학을 충분히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회과학 계열로 만약에 원서를 썼을 경우는 좀 이야기가 달라지죠. 만약에 확통 그리고 사탐 과목을 많이 이수한 친구가 경쟁을 했을 경우 이 자연계열 학생이 반드시 우위에 있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또 하나 케이스는 이런 거죠. 미적, 확통, 기하까지 모두 이수를 했지만 나는 화학과 생명을만 들었어요. 물리를 듣지 않았는데 물리학과를 원서를 쓸 경우, 혹은 생명과 지구를 이수했는데 화공을 쓸 경우, 그리고 확통을 이수하지 않았는데 컴퓨터 공학과를 쓰게 될 경우. 자, 이런 경우에서 지원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본인이 불리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원서 쓰는 게 굉장히 고민스러워져요. 자, 인문계열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경제를 듣지 않았는데 상경계열을 쓰고 싶어. 그 학생은 분명히 주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한양대학교라는 최상위 대학은 가나다군에서 선발하고 있지만 사실 다군은 자율전공만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략적으로 쓸 수 있는 군이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가군과 나군에서 적정을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불확실성이 있는 이런 평가 요소가 들어오게 되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사실 지원하기 좀 꺼려질 수밖에 없고, 또 어떤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걸 기회로 생각하고 도전적으로 지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측이 잘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반사적으로 뭐 서강대나 혹은 성균관대의 경쟁률이 높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입학처의 공식적인 좀 발표를 좀 더 기다려 봐야겠지만, 그 수능 결과가 나온 이후에 아마 구체적인 평가 방법, 그리고 평가 점수를 제시해 줘야 되지 않냐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서울대학교도 동일하게 정성적인 평가로 하고 있죠. 자, 서울대학교는 좀 교과 이수 현황, 그리고 성적, 세트까지 모두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지금 평가 점수를 공개를 해요. 2인의 평가자가 A, B, C의 등급을 부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조합에 따라서 10점, 8점, 6점, 3점, 0점. 이거 제가 지역균형 점수를 가져왔는데 이렇게 부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학생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나는 학생부를 BB 등급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AB 등급 받은 학생과 2점 정도가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국어에서 표점 2점 정도, 그리고 탐구에서 3점 정도를 더 받게 되면 비슷하겠구나. 그리고 내가 수학에서 3점 문항 하나를 더 맞추면 이길 수 있겠구나. 이런 판단이 가능한데, 좀 한양대학교는 그런 판단이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대학에서 추가적인 어떤 그 평가 요소, 방법과 점수를 공개해 준다면 훨씬 좋겠지만, 입학처에 직접 문의를 좀 해보시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성균관대 사범계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살펴본 한양대, 서울대 마찬가지로 정성적인 평가를 하는 대학이고 사범계열에 한정하고 있다. 교육, 한문교육, 수학교육, 컴퓨터교육 이 4개 학과에 해당이 됩니다. 자, 앞선 대학들과 다 차이점은 성대는 200점 만점을 기본 점수로 주고 감점으로 활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2명의 평가자가 독립적으로 1에서 5점을 부여를 하게 되고 평가자의 합산 점수가 10점에서 5점 사이이면 감점이 없고요. 4에서 3점이면 2점, 그리고 2점이면 5점을 부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표를 보시게 되면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 점수를 받았을 경우는 감점이 없어요. 그리고 노란색의 경우는 2점, 그리고 붉은색의 경우는 5점의 감점을 받게 되는데 사실상 대부분의 학생들은 초록색을 받을 거라서 큰 의미는 없다. 다만 이런 경우는 있겠죠. 수학교육과를 지원했는데 기하를 안 했어. 혹은 확통을 안 했어. 이럴 경우에는 좀 감점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과, 대부분의 학생들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정시 전형에서 학생부를 반영하는 최상위권 대학교 살펴봤습니다. 자, 먼저 고려대의 경우는 교과 성적의 영향이 꽤 크다라고 볼 수 있고, 자, 한양대학교의 경우는 평가 점수와 구체적인 평가 방식이 공개되어 있진 않지만 만약에 어떤 학생이 이수 과목에 약간 문제가 있거나 그리고 본인 정시 성적이 살짝 소신 느낌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비슷한 라인의 서강대나 성균관대도 좀 꼼꼼히 따져보고 안정을 찾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가군 혹은 나군에서 적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연세대학교와 성균관대 사범계열은 학생부 영향력 매우 미미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올해 수능 정말 어려웠다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낙담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시험이 어렵다라고 해서 대학 못 가는 거 아니고요. 시험이 쉽다라고 해서 대학교 잘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점수를 나와야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정시로 대학을 가는 걸 목표한다라고 하면 지금은 희망대학교 그리고 희망학과 등을 리스트업 해두는 작업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 메가스터디 연구소에서도 올해 정시 관련 콘텐츠를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올해 꼭 좋은 결과 얻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